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같은 경우는 김수영 시인이 쓴 시입니다.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에는 참여시를 쓴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참여시는 1960년대 이승만 정권 타도 하야를 요구하면서 그때 당시에 서울의 봄 맞나? 그걸 서울의 봄이라 그래? 아니야? 응. 4.19 별명이 서울의 봄 맞아? 아니 서울의 봄은 걔는 6월. 아, 그건 군사정권이야. 6월. 오케이. 그래서 4.19 혁명 때를 기점으로 그 독재 정권 타도를 부르짖었던 사람이야. 오케이? 1960년대 4.19 혁명 이후에 김수영이 참여시들을 쭉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김수영이 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주적인 태도가 줄을 이뤄서 나타나거든. 그건 왜 그러냐? 이 사회에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자신은 원하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행동은 그렇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주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조, 그리고 그러한 소시민적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궁을 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오케이? 내가 고궁을 한 바퀴 돌고 나오면서 이 얘기가 시작돼요. 고궁을 돌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조그만한 일에만 분개하지? 저 왕궁 대신에 해서 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고궁을 둘러보고 나오면서 시가 시작되고 있는 거구나 알 수 있어. 왕궁의 음탕 대신에 그래서 저 왕궁과 왕궁의 음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타락, 부패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가 내가 분개해야 되는 일인 거지. 본질적인. 그런데 난 거기에는 분개해? 안 해? 안 해. 그거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라고 분개를 해. 이게 바로 뭡니까? 지금 선생님이 네모 쳐놓은 애들이 비본질적인 행위를 예를 들어서 표현해주고 있는 애들이에요. 조그만한 일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화를 내는 것,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고 왕궁이나 왕궁의 음탕이랑은 대비되고 있는 시어들이죠. 옹졸하게 분개하고 그래서 자기의 분개를 옹졸하다라고 표현하지. 여기서 자조적인 자괴감 이런 것들 막 나타나는 거야. 자조감.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에게 욕을 하고 자, 이 50원짜리 갈비를 내놓은 주인인데 이때 돼지 같은 주인년 일부러 비속어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저열함, 속됨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이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를 이시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괜히 힘없는 사람한테 욕하는 본인의 모습을 더욱더 속되게 보이려고 저렇게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옹졸하게 분개하고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해서 반복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50원짜리 갈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갈비가 50원이다 해서 그때 당시의 물가를 얘기함으로써 이 글이 쓰였던 시대의 수준 언젠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 지금 내가 가로로 묶은 얘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얘기해. 즉 원래 저기에 분개하고 반대해야 하는 것이지. 조그만한 일과는 대비되는 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설가가 붙잡혀갔다. 언론의 자유가 없었던 시기다. 월남 파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월남 파병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이후부터 막 나타나는 거죠. 박정희 정권 때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는 4.19 이후부터 참여 시인을 쭉 쓰는 거거든. 그래서 7, 80년대 시대상이 드러나고 그때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타도 여전히 이야기한다. 근데 이거에 반대해 못한다고 화자는. 그래서 조그만한 일과 대비되고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시어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20원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의 예시가 지금 2번째 나왔거든. 그래서 여기에만 화를 내요. 왕궁의 음탕, 언론 자유 요구, 월남 파병 반대, 요거랑은 대비되는 일이지. 의문형 어미를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고요. 앞선 의문형 어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서리적 영탄으로 등장해서 나오고 있거든. 그거 반복되고 있는 거야. 자, 요거 정리 한번 할게.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왜는 의문사죠. 그래서 의문사 사용하고 있다라는 표현 맞고, 태희야, 나는 화자이자 성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조그만한 일이라고 하는 게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거기에만 분개한다 그래서 배타적이고 한정적 의미를 나타내주는 보조사를 써서 그 이외에 본질적이고 커다란 일에는 화를 내지 않는 본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조적인, 요 서리적 영탄과 함께 자조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그래서 여기가 서리법으로 보셔도 돼요. 서리적 영탄으로 보셔도 되고. 서리법이자 서리적 영탄으로 쓰였고요. 요 의문형 어미라고 하는 게 여기도 반복되고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옹졸한 나의 전통은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옹졸하게 비본질적인 일에만 화를 내는 게 굉장히 전통적이었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는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옹졸함이라는 게 나의 대표적인 정서가 돼버렸대. 즉 자신의 옹졸함이 예전부터 몸에 배어 있었고 소시민적 삶의 태도가 본인한테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이제는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도대체 이렇게 옹졸했고 비본질적인 일만 했는지를 일화를 제시해주면서 과거 회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넘어가네. 자,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 부산의 포로수용소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한국 전쟁 때 미처 피란가지 못해서 인민군에 징집이 되었다가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했던 작가의 실제 경험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실제 김수영이 그랬어. 그때 부산의 포로수용소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대. 자기는 저 포로수용소에서부터 옹졸했다는 거야. 포로경찰 본질적인 일이지. 근데 무서워 안 해. 그래서 뭐 해? 스펀지 만들기, 거즈 만들기 이런 거 하는 거야.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다 해서 여기서 이런 일이 스펀지 만들고 거즈 만드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 봐. 너스들 옆에서 여자 앞에서 그 얘기했다고 짜증났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간호사 앞에서 비웃음 당한 거 강조해주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볼품없었는지를 얘기를 해주잖아. 그치? 근데 그러한 태도라고 하는 게 오늘날까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래서 굳이 너스들 앞에서 그런 창피를 당했던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에만 분개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 소시민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자조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비웃어요. 웃긴 일 맞지? 그래서 여기 과거 일화 제시, 과거 회상되고 있는 거 알아두십시오. 여기 지금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이 3번째 예시로 나오고 있어. 첫 번째는
50원짜리 갈비에 비계만 있다고 화를 내는 거. 두 번째는 야경꾼들한테 화내는 것. 세 번째는 스펀지 만들고 거즈 익히는 일이죠.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를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즉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사소한 것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지고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과 같대. 자, 요거는 명사로 시행 종결하고 있습니다. 명사로 시행 종결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왜소하고 무기력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열것에서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걔의 울음소리만 듣고 그 비명에 져버려.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인 거야. 강아지가 월 하면 나 그냥 어우 깜짝아 미안 이렇게 되는 거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도 져요. 아이가 투정 부리는 거에도 나는 힘이 없어. 그래 해 이렇게 되는 거야. 맨날 지는 거에 익숙해.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그래서 내가 받고 가는 가시밭과 같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이파리에서 은행나무 밟으면 아프니? 안 아프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밟으면 가시밭길과 또 같다라고 느끼고 있어. 그래서 본인이 그런 사람인 것에 대한 자조적 태도,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본인의 힘들다, 가시밭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엄살이 심하지. 그리고 은행나무 이파리 밟으면 가시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왜소하고 무기력한 삶의 모습이 나열 열것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절정 위라고 하는 건 불의와 대결하며 정의를 위해 희생하는 삶인데 거기는 서 있지 않습니다. 조금 옆으로 비켜 서 있다. 화를 내긴 내. 그런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거에는 안 내.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의도적으로 행이 바뀝니다. 서 있지 않고 이렇게.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그래서 여기 않고가 좀 강조가 되죠. 중간에 휴지가 들어감으로 긴장감이 좀 조성이 되고,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 영탄법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긴 거야. 큰일에 반항을 해야지. 근데 큰일에 반항 못하고 자기가 항상 지는 삶에 익숙하고 무기력하고 이러니까 나는 절정에 서 있지 않고 항상 비껴가 있고 그게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비본질적인 이 일에 옹졸하게 반항을 한대.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인 거야.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 못하고 이발쟁이는 힘이 없는 사람이죠. 앞에 나온 설렁탕집 주인이랑 같아요. 땅 주인한테는 못한데 힘이 있는 사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구청 직원, 동해 직원 힘 있는 사람들. 야경꾼에게는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한다는 거죠. 야경꾼은 힘이 없는 사람. 우습지 않으냐? 1원 때문에. 자, 20원, 10원, 1원 점점 금액이 줄어들어요. 점강법입니다. 점강법. 그래서 20원 이것도 조금 사람이 대범해 보이니? 그러면 10원은 어때? 난 10원도 내기 싫어서 화를 내는데 이것도 괜찮아 보이니? 1원은 어때? 아주 작은 이 1원도 난 내기 싫어서 야경꾼한테 난리를 친단다. 모래야 난 얼마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만큼 적으냐? 정말 얼마만큼 적으냐? 자, 여기 지금 보면 모래, 바람, 먼지, 풀을 돈호법 사용해서 부르고 있죠. 의인법 쓰이고 있는데 이 모래, 바람, 먼지, 풀이 지금 화자가 청자로 설정을 해놨지. 근데 얘네한테 진짜 말하는 거야? 얘네가 듣던 말든 상관없지. 그치? 그래서 얘는 자조적 독백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물음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래나 바람, 먼지, 풀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 앞에 있는 대화의 대상이어서가 아니고 얘네들이 이 세상에서 작은 존재를 대표하고 있는 애들이라서 그래. 모래도 작고 바람도 작고 먼지도 작고 풀도 작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작은 존재한테 내가 얼마나 적은지를 물어봄으로써 나는 그 작은 존재들보다 더 작아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 화자의 무기력함을 꾸짖는 존재들, 화자의 자괴감을 부각해주는 존재들이 쭉 열거돼서 나옵니다. 여기 사용된 표현법 열거, 돈, 호, 의인, 반복, 그리고 여기 마지막 생략법 쓰이고 있다. 생략법 같은 경우는 여운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자조적이고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는 시였어요. 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질문 있니? 없어. 그러면 여기 질문 있잖아요. 자조적 독배. 여기는 처리법은 아닌가요? 얼만큼 적은지 모르니까. 진짜 물어본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쟤네들보다 훨씬 더 적다라는 의미긴 한데 그냥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걸로 보시는 게 나아요. 적다는 건 알지만 얼마나 적으냐 이거는. 근데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음.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시비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 그때 당시 사회상이 나오잖아. 근데 이걸 보고 아 저때 사회는 저랬다고? 되게 부조리하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뭐. 내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게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너무 과대해서 그런가요? 우알가 같은 애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 그게 뭐야? 이게 선생님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 사회 때문은 아닐까?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시. 그 때문은 아닐까. 그런 건 좀 집어치우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럴 수 있는 게 어딨어. 여기만이랑 수업이 다른 거 같지?